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게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함정,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수백 명의 지지자들 사이를 뚫고 검찰청 앞으로 걸어 들어온 이재명 대표. 검은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뒤를 둘러쌌습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9분 넘게 낭독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거라며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함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 대표는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받은 돈은 적법한 광고비고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거론하며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검찰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도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는데 이 진술조서 일부를 MBC가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으로부터 무조건 성남FC에 5억 원을 주라는 요청이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위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는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광고비 명목이었는데 푸른 위례가 집행한 광고비의 95%가 성남FC 몫이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당시 푸른 위례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요청으로 5억 원을 성남FC에 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타부타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재차 아무 명목 없이 성남FC에 5억 원을 주라는 거냐고 되묻자 당시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광고비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결국 돈을 보내기 위해 광고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른 위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0%, 호반건설 40%, 부동산 개발업자 10%씩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는 5억 원을 쓰면 지분 비율대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반건설과 개발업자 모두 반대했지만 공사 입장이라고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축구단을 만든다며 성남FC를 인수했지만 운영자금을 못 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원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지시였고 정 실장 지시는 곧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푸른 위례의 광고비 5억 원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사건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북한이 무인기로 청와대 일대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가 8년 전 청와대 촬영대랑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를 찍으려고 했다는 건지 우리 군도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경기 파주의 한 야산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청와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파주 상공을 지나 국도 1호선을 따라 남하한 뒤 구파발을 거쳐 서울 시내로 진입, 청와대 상공을 감싸듯이 돌면서 이 일대를 집중 촬영한 뒤 곧장 되돌아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남하한 북한 무인기도 김포와 파주 사이를 통과해 남동쪽으로 직행,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일대 상공을 감싸듯이 날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적이 겹쳐놓은 듯 일치하는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이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후 청와대 일대 상공에서의 비행 경로는 8년 전과 거의 일치한다며 정부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임을 인정했습니다. 침투 경로를 봤었을 때 청와대 상공을 지나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와 정보종합청사 등을 목표로 항공사진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도 북한이 이번에 침투시킨 무인기의 촬영 표적이 처음부터 청와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무인기에 새 좌표를 설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통령실 이전을 북한군이 몰랐을 리도 없어 그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정보 획득의 목적보다는 민심 교란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 태세기를 떠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방공망이 집중돼 있는 만큼 격추를 피하기 위해 예전 경로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아직 우리 대통령실 이전을 모를 수 있어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하기엔 기존 청와대를 찍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 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MBC 구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옥상. 네모 모양으로 반듯한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보입니다. 크기가 제가 누워도 될 만큼 사이즈가 됐어요. 두께도 좀 더 10cm 이상 됐고. 지난달 27일 9살 이 모양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이곳에서 13살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이 양에게 한 남학생이 장난감을 주면서 함께 놀자고 옥상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고 남학생은 눈침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눈침대라고 그렇게 앉으라고 했어? 우리 여기서 누웠어? 네. 그 오빠는? 성추행을 당한 이 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학생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 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 양에게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어린 이 양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다음 날 이 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 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남학생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만난 적은 없는데 이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학교 측은 이 양의 가족들에겐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은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됩니다. 사건 이후 이 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중학생들이 같은 학년 친구를 모텔에서 폭행하고 성희롱했는데 그 모습을 SNS에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의 신고로 붙잡힌 중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주변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괴롭힘이 있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동구의 한 모텔, 16살 남자 중학생 3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내 2명이 SNS 생중계 방송을 켜더니 친구 1명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친구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들거나 신체 중요 부분을 노출해 성적인 행동까지 강요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막 때리고, 노래 부르라고 시키고. 이 장면을 SNS에 연결된 여학생을 포함한 40명이 시청했습니다. 방송을 본 다른 학생들이 SNS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친구 그때도 엄청 맞고 이랬고, 영상에도 막 울고, 이가 너무 공개한 것 같아서. 중학생 2명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이곳에서 괴롭힘을 30분가량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이 모텔로 찾아와 지구대에서 중학생들을 조사했지만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경찰에 장난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모텔에서도 괴롭힘 당한 적이 없고요. 그러나 주변 친구들은 사실 피해 학생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 예정인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옷을 벗겨가지고 스토리 있잖아요, 인스타. 그런 거 올린 적 예전에 간간히 있었는데 학생들도 약간 상하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친구 약간 당하는 입장이고. 결국 친구들이 피해 학생이 옷이 벗겨진 채 희롱당한 사진을 다시 신고한 뒤에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음란물 유포와 강제 성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해왔는지 몰랐다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